2010년 이후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첫 번째 지명권 성공률이 높지 않았던 롯데는 2017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지에서 건물급 유망주가 등장했기 때문. 고등학교 3학년 키가 197cm, 거기에 빠른 공은 150km를 넘겼고 제구력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일단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타고나야 하는 피지컬이 일반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유망주,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윤성빈이었죠. 프로에 와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어마어마한 투수가 될 거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롯데 자이언츠. 이미 메이저리그 구단과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윤성빈에 대한 간절함은 더 커져만 갔죠.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3쿼터로 던졌는데 2학년 여름 때부터 팔로피를 올려 오버핸드로 바꾼 그는 구속이 5km 이상 올랐고 청소년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투수 8명 중에 2학년은 윤성빈이 유일했죠. 이때 국내 몇몇 언론에서는 윤성빈을 오타니와 비교했었는데 오타니보다 더 큰 키를 가졌고 똑같이 고2 때 150km를 넘겼다며 팔로피를 올리면서 구속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윤성빈이 오타니처럼 3학년 때 160km를 넘길 수도 있을 거라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경남고에서 막 떠오르는 191cm 자완투수 또한 굉장히 훌륭한 잠재력을 보였는데 롯데는 윤성빈을 사실상 정해놓은 상태라 흔들리지 않았고 다른 팀 스카우트들 또한 무조건 롯데가 데려갈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윤성빈에 대한 스카우팅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죠. 윤성빈은 롯데, 이 이미지가 엄청 강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웨이트에도 신경을 썼고 체중도 95kg까지 불린 그를 보기 위해 메이저리그 12개 팀 스카우트가 경기장을 찾기도 했는데 드래프트를 5일 앞둔 상황에 미국이냐 한국이냐 기사가 나올 정도로 윤성빈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 보통 이 시기의 구단들은 이미 선수와 얘기를 끝내고 계약금도 대략적인 합의까지 마치는 게 일반적인데 윤성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계약금 관련해서 선수와 구단과의 입장 차이가 커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리고 드래프트를 이틀 앞둔 6월 23일 윤성빈이 샌디에고와 120만 달러에 계약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017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 넥센은 휘문고의 이정우, LG는 충암고의 고우석, 예상대로 롯데는 부산고의 윤성빈을 지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했지만 윤성빈은 한국에서 뛰는 걸로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정말 오랜만에 손민환급 유망주가 나타났다며 롯데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며칠 뒤에 나온 계약 소식, 계약금 4억 5천만원, 2017 신인 선수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후에 열린 청룡기 대회에서 1회전에 등판했는데 0대3으로 뒤진 5회에 올라와 9회까지 피안타 없이 무실점에 탈삼진 9개. 하지만 연장 승부치기가 되자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2피안타, 볼넷, 실책까지 겹치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경기가 윤성빈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죠.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는 훌륭했지만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투구폼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제구력에 문제가 나타났는데 2016년 9이닝당 탈삼진이 13.5인 반면 9이닝당 볼넷이 6.27로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마운드 위에서 쉽게 흔들리는 멘탈적인 부분은 프로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자마자 어깨 통증으로 재활 시작.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롯데는 윤성빈을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줬죠. 소중한 유망주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했고 1년 동안 실전 등판 없이 재활에만 매진한 그는 2018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면서 4월 7일 LG를 상대로 데뷔 첫 승리.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기대를 받았는데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특히 경기 중에도 기복이 심한 모습은 1군 투수 수준이 아니었죠. 6월부터 불펜으로 내려간 윤성빈은 2018년 18경기에 나와 2승 5패, ERA 6.39.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탈삼진을 많이 잡긴 했는데 볼넷 또한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프로 첫 시즌에 50이닝 넘게 소화하면서 기회를 받았고 다음 시즌에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2019년 시즌 첫 등판에서 0.1이닝 3볼넷 강판, 그리고 다음날 2군으로 내려갔죠. 어떻게든 잠재력을 끌어올리려고 고민했던 롯데는 시즌 중에 윤성빈과 코치를 일본 지바롯데로 연수 보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독이 되었던 선택.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계속 2군에 머물렀는데 허리 부상까지 당하면서 또다시 재활. 그렇게 1년이 흘러갔고 2020년에는 드라이브 라인에도 다녀왔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키가 계속 자라면서 2m를 넘겼고 그러다 보니 밸런스 잡는 걸 힘들어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2021년 성장이 멈추면서 투구 폼을 예전 3쿼터로 다시 바꿨죠. 하지만 1군 등판은 고작 1이닝이 전부. 2021년 5월 21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 등판한 그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1군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퓨처스에서 최고 155km까지 나왔지만 아무리 볼이 빠르고 구위가 좋다고 해도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 롯데와 윤성빈은 군입대를 결정했고 상무입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역으로 훈련소에 들어갔지만 건강 문제로 조기 퇴소. 그리고 2년 동안 1군 등판 없이 퓨처스에서 생활하면서 마운드에 올랐던 윤성빈은 2024년 7월 30일 무려 3년 만에 1군 콜업, 선발로는 1951일 만에 등판. 김태형 감독이 편한 상황에 나와야 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간이 아닌 선발로 등판시키게 됐다고 말했죠. 1군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퓨처스에서 7경기에 나와 2승 2패, ERA 6.00. 사실 성적만 보면 1군에 올라오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당시 팀 사정도 있었고 김태형 감독이 겸사겸사 테스트하려고 마운드에 올렸던 것. 하지만 1이닝 동안 5실점하며 강판. 그리고 이 1이닝이 2024년 1군에서 던진 마지막 이닝이었습니다. 퓨처스에서 통산 11승 15패 12홀드, 평균 자책점 6.72, 198.1이닝, 171볼넷, 31사구, 182탈삼진. 스피드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제구력도 타고나야 하고 사실 멘탈도 타고나야 하는 재능의 영역. 냉정하게 봤을 때 구단은 선수의 잠재력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큰 계약금을 질렀고 선수는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그 이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결국 선수가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되면서 기대했던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 분위기 전환을 위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군복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팀을 옮기는 것 또한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죠.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